네, 4월 2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NH 하우스뷰 하재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4월 NH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우스뷰 커버 표지에 이 전체적인 저희 자산 전망이 들어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중국 주식 시장과 금에 대해서 가장 비중 확대 의견을 5칸으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 미국 주식시장과 선진국 국채, 한국 국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에는 코로나19가 이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S&P 500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해서 이 3월 23일 날 34% 하락한 후에 현재는 이제 어제 종가까지 반영을 해서 10% 정도 바닥에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 유동성이라든지 신용 리스크 그리고 경기 침체 리스크가 시장에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과 중국 주식시장의 단기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을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주식시장이 3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이런 시기를 보게 되면은 금과 국채는 대부분의 경우에 위험자산의 해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 사태 때를 보게 되면은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해지 역할은 어느 정도 했지만 금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인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지속되고 있는 환경에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해지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금리 역시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있는 자산으로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리츠라든지 이런 대체 자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연초 이후에 보면은 미국 리츠라든지 모기지 리츠 이런 자산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모기지 리츠는 5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이런 자산들의 특징이 기존의 이 저금리 환경에서 레버리지를 높여서 고배당을 지급해왔던 이제 그런 자산들입니다. 요즘과 같은 이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이제 취약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리츠라든지 회사채 그리고 이머징 채권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중립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뷰에서 중국 주식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왔는데, 솔직히 좀, 관련해서는 좀 반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글로벌 중심 중에 가장 조정폭도 작고, 좀 매크로 데이터가 지금 잘 나오고 있다지만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오히려 좀, 의심을 내는, 눈초리도 좀 있는 데다가, 결국 미국이랑 유럽이라는 소비 시장이 죽게 되면은 중국도 가히 좋을 건 아닌데 그런 측면 감안하면 미국 증시보다 중국 증시가 좀 매력도가 높다라는 게 약간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 저희 이제 글로벌 주식 월보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 주식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 가장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맞았고 그리고 이제 반등도 가장 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중국 시장이 정책의 어떤 강도라든지 속도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 우호적으로 가장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는 신형 인프라 투자 이런 쪽으로 재정 정책이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여력은 가장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다 반영을 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단기 반등 정도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중국 주식시장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급락 관련해서 조현주 위원 코멘트 있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주식시장 4%대로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유는 코로나19의
확대에 따른 경기 우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트리거 포인트로는 일단은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을 상회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만 명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사망자 수가 한 24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일단 개장 직후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경기 우려에 따른 민감주인 산업재가 가장 부진했고 그 뒤는 이제 금융주가 한 6%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0년물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마진 축소 우려가 좀 제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경제 정책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에 대한 금지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해 왔던 부분들이 좀 사라지면서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그 경기 침체 시기보다는 대규모로 속도감 있는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지만요. 결국엔 이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속도조차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퍼실리티가 한 1, 2주 정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1, 2주까지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됐고요. 그러면서 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한 10% 급락, 호텔이나 여행주 같은 경우는 한 7% 급락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4월 20일에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화당에서는 아직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어서 이 네 번째 코로나 법안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좀 작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러스 불안감이랑 정책 안도감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좀 시나리오를 좀 쓴 적 있잖아요. 베스트 케이스랑 워스트 케이스 했는데 지금 거의 워스트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그러면 좀 워스트 케이스 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주가지수 밴드라든지 관련해서 좀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미국 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가 월스트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정책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월스트 케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도 한 5월까지도 계속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이제 월스트 케이스인데 아직은 이를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 만약에 4월 내에 통과된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정책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굉장한 규모로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또다시 안도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 시나리오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폭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악화된다라는 월스트 케이스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부연 설명 올리면요. 그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한때 하락을 했었고 그 자체가 이미 가장 비관론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이 3.5%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던 주간 실업수당 이제 신규 청구 건수가 이 전주에 28만 명에서 328만 명으로 300만 명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마 새벽에 되면 또 나올 텐데요. 지금 컨센서스는 350만 명 지금 예상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규 청구 건수보다는요, 연속 청구 건수가 중요한데, 지난주에 188만 명에서 오늘은 480만 명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신규로 이제 실업자가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업률로 계산하면요, 3.5%에서 약 한 2%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5.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죠. 이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미국에서 전체 근로자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한 1억 6천만 명 되는데, 식당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만 한 7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자영업은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분들은 실업자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지금 그 비관론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2분기 미국 GDP를 마이너스 30%로 보고 실업률을 마이너스 20%까지 지금 보는 하우스들이 있는데, 실제로 실업률이 마이너스 20%까지 나오려면요, 신규로 실업자가 한 2,700만 명 나와야 돼요. 2,700만 명.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해서 주가가 미리 이제 급락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일단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언제 고점을 통과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다라고 한 이유가 이제 애초에는 4월 12일 날 부활절 때 이제 고점을 통과할 걸로 봤는데 2주 정도 텀을 더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시장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4월 달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지금과 같은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월 한국 수출하고 ISM 제조업 지수 권하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3월 수출 데이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발표된 우리나라 3월 수출 전년 대비 0.2% 감소하면서 1개월 만에 재차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물량이 견조한데요. 지금 17개월 연속 물량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력 품목의 수출 단가가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력인 반도체가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출 단가 감소폭은 축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역대급으로 좋았던 기저나 출하량 부진 등을 반영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반전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숫자 자체가 이제 일평균 수출이 감소폭이 축소된 거나 대미 수출 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대EU 수출 증가율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권에도 다소 선방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인데요. 결국 저희가 1분기보다 2분기에 실물 지표 악화가 더 빠르게 그 급속도로 이제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3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급증한 것과 맞물려서 향후에 특히 선진국향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국 3월 ISM 제조업 지수 이제 어젯밤 나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자체만 놓고 보면 49.1 나왔고요. 전월에 50.1이었으니까 예상보다 좀 잘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헤드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표가 이제 잘 나온 것 중에 이제 주요 항목 중에서 혼자 급등해버린 게 공급자 배달 항목입니다. 이게 이제 물품 인도의 정도를 좀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수요가 좋아서 배송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 시그널인데요. 지금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이 폐쇄되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항목이 혼자 급등해버려서 헤드라인은 좀 잘 나왔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신규 주문이나 고용, 수주 잔고 등 주요 생산 항목들이 사실 다 2009년 이후에 최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문제는 이게 월 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 2, 3주 차 되면 이제 그 입력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월말에 급속도로 악화됐던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 4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돌파하면서 가속도가 붙은 건 3월 말부터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다음 달 지표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림 5번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번 달 금요일에도 실업률 같은 고용 지표가 나오지만 이미 지금 제조업 지수 급락한 속도나 그 레벨 자체를 보면은 주당 근로 시간이라든지 제조업 쪽 고용이 빠르게 급감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저희는 4월 그리고 4월부터 시작될 2분기 경제 지표가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3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 숫자는 되게 잘 나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4월부터 좀 어떨지 되게 좀 궁금한 생각인데 저희가 혹시 4, 5, 6 이렇게 좀 예상치가 있나요?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 예. 월별 레벨 전망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계정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분기에 제일 저점을, 그러니까 1분기가 좀 마이너스고 2분기에 다시 저점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 아마 글로벌리 이제 정책 효과 가시와 유동성 공급 등과 맞물려서 회복되는 그림은 어쨌든 2분기보단 3분기다, 이렇게 좀 크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부연 설명 올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되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지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게 두세 달 시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월달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미국으로는 대수출 증가율이 17%
10%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향으로는 10%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월 달에 출하가 된 것들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제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출하가 급감하는 시점이 4월, 5월, 이렇게 길게 보면 6월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유들도 이제 이런 연유에 있는 거죠. 저희가 뭐 월보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이제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코스피가 1450에서 1730까지는 이제 V자형으로 리바운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뭔가 더 붙으려면요, 이제 신용 위험이 완화되거나 경기 침체 위험이 완화돼야 되는데, 그런 신호는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이제 보릿고개를 한국은 4월, 5월, 통과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좀 기술적 반등은 끝났고 결국 전저점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보는 그러면 바닥 통과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솔직히 뭐 4월, 5월 지표는 계속 안 좋은 거 나올 거고 시장은 계속 흔들릴 텐데 투자자들이 좀 그 어느 정도 또 시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두고 봐야 될지, 과연 이 주가가 어디 현상까지 반영하는 주가로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1450포인트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1450포인트는요, 미국 금융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반영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3월 16일 날 전후로 해서 이제 미국의 하루짜리 금리가 2%까지 올라가요. 뭐 레포 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는 뉴욕이 셧다운이 될 수 있겠다, 뭐 월가가 셧다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공포까지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레포 금리가 0.1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 유동성 경색들은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경색이나 경기 침체 위험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이제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저점이라고 하면 1450인데 그 수준까지 지금 보고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4월 달은 저희가 월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입니다. 1700에서 위로 아래로 100포인트 그 정도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 지금 빠르면 다음 주 말부터 증한 펀드도 뭐 10조 원 정도 규모 자금 집행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덱스는 어느 정도 하반 경이성을 유지하겠는데요. 오히려 포인트는 이 V자형 리바운드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겠고, 아마 지금 JP모건이 미국의 코로나19의 정점을 5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요, 아마 5월 초 정도부터 다시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나, 강한 반등을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인사이드 퀀트 김재은 위원. 예, 퀀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자료 같이 그림 보시면서 보면 되시고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영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페이지 그림 3번 보시면 이제 미국 실적 분기별 추이입니다. 보면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된 게 3월 초라고 보면은 그때 대비해서 지금과 달라진 점은 일단 1분기 실적은 이제 지난해 4분기 돼서 이제 감익으로 지금 전환된 상태고요. 하향 조정이 가장 빠른 분기는 지금 2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가가 좀 부러지면서 에너지 업종, 그리고 코로나 이슈 터지면서 주요 소비재 업종, 자동차, 항공, 호텔, 레스토랑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주로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미국 주도주들,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하향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 4번 보시면 올해 그 S&P 500의 EPS 그로스가 2.9%로 증가된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얘도 감익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금 감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해가 올해다. 미국 주식시장 실적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림 5페이지 보시면 뭐 최근에 그 크레딧 쪽에서 이슈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잉이나 GM 같은 CDS 스프레드를 보면은 다소 좀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보냐면 2008년대 4분기 때 보면 S&P 500도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면서 실적들이 이제 적자로 크게 이제 돌아섰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나비 효과로 인해서 6페이지에 적혀놨듯이 지금 미국의 자사주 매입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그림 10번 보시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일리로 실시간으로 누가 뭘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 데이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얼추 추산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그림 10번입니다. 보시면 그 점선으로 된 부분이 매수 주체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반 기업들이 그 미국 주식을 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실적이 부진하면 결국에 기업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못하는 것도 있고 산업지원금을 받으면 이제 제재 조치로 이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합쳐진다면은 미국 시장에서 큰 손으로 작용하는 자사주 매입도 결국 그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던 요인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국면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8페이지부터는 한국 얘기를 좀 적어놨는데요. 10페이지 그림 18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회색 음영 차트가 우리나라 순이익 추이입니다. 그 지난해 4분기가 사실 그냥 뭐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그냥 흘러갔는데 사실 4분기가 엄청난 원인 쇼크가 나오면서 연간으로는 지금 72조 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사실 그 금융 위기 이후 그리고 2013년보다 2013년 정도로 제외하면은 실적 이익체들이 상당히 지금 낮아진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올해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을 대체하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코로나 이슈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실적 전망치 조정을 보면은 그림 19번에 보시다시피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가 밑으로 더 내리는 이런 레이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들은 지금 컨센서스는 전혀 신뢰성이 없고 이 최소치조차도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최소치가 올해 실적이 이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우리나라 순이익이 14% 증가한다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익도 보장하기 힘들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좀 트고요. 단기적으로는 11페이지 그림 22, 23처럼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장사 같은 경우는 외화 부채가 외화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어떤 외환 관련 손익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국면이 나타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자사주 매입 추이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 한 6년 동안에 S&P 500 기업이 단기 순이익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에 상당한 제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또 자료를 좀 낼 예정이고, 그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 코스피 이익이 70조였잖아요. 재작년이 한 130조고. 네. 근데 지금 현재 한 100조 좀 넘게 추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70조까지 다운된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다운시키고 있는데 다운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PR을 거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지금 현재 PR이 얼마 정도 추정되나요? 제가 오늘 어제자 종가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1090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사실 이제 문제는 실적은 지난해가 72조가 나왔고 올해 지금 돌려보니까 또 제가 자료에는 107조라고 썼지만 아침에 또 돌려보니까 104조, 3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조정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실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확실히 됐는데 여기다가 적정 PER을 저희가 얼마로 계산할 거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냥 뭐 향후 12개월 PER, 과거 받았던 PER을 만약에 계산하면 그건 한 8배, 9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지난해 72조에다가 만약에 8배를 때린다면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더 비싸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을 까놓고 보면은 그냥 트레일링 PER 정도를 대입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70, 80조 정도 벌고 한 뭐 13배, 12배 정도 트레일링 정도로 도입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1000조 내에서 100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정도가 과거 우리나라가 PER을 받았던 숫자의 배수를 때린 시가총액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다 불확실한 거지만은 어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그 적정 받아야 되는 시가총액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부분들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NH 글로벌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와 투자 유망 주식 관련해서 발표해 주세요.
네, 전 세계적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고립경제나 홈코노미, 언택 같은 이제 다양한 용어들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언택,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경제 현상에 주목을 했고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도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식사를 해결하고, 혼자 즐기고, 공부도 하고,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이제 종교 활동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언택 이코노미는 진행 중에 있었고,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는 이런 언택 이코노미를 촉진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 이코노미에서 주목한 키워드는 이제 전자상거래나 비대면 결제 등으로 대표되는 난 컨택 마케팅하고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확대한 근무 형태인 텔레커뮤트, 그리고 양방향의 정보 전달과 학습을 추구하는 액티브 러닝, 다양한 디바이스로 볼거리, 즐길거리 가능한 컨텐츠 온 디맨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선진국이나 이머징 모두에서 각광받는 원격 진료 등입니다. 말씀드린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될 언택 이코노미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고 있고요. 인터넷과 클라우드 같은 기술 인프라가 그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택 시대의 투자 요망 국내 기업들은요, 일시적인 바이러스 사태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변화상을 고려한 투자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리포트에서는 언택 이코노미의 투자 유망 기업으로 아만존을 비롯한 해외 기업 10개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한 국내 기업 5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리포트에 담은 기업을 모두 언급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흥미롭고 대표성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지용 연구원이 해외 기업을, 그리고 국내 기업은 안재민 연구원과 손세훈 연구원이 핵심 투자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해외 기업에 먼저 시트릭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고요. 시트릭스는 이제 가상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가상 앱과 데스크톱은 IT 비용을 좀 줄이고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제품이고요. 사스 형태로 좀 제공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애저 스택에서 동사의 소프트웨어 채택이 증가되고 있고, 또 윈도우 10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되면서 이 데스크톱 가상화 수요가 늘어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펠로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고요. 피트니스계 넷플릭스라고 좀 불리우는데 작년 9월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트니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랑 사이클, 트레드밀 같은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커넥티드 홈 피트니스 기업이고요. 사이클에 이제 태블릿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닝 클럽에 온 것 같이 이제 드는 소비자 경험이 핵심이고요. 미국에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작년, 재작년 거의 100%씩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요가나 명상 같은 홈 트레이닝 모든 영역으로 확장 중이고, 글로벌로 진출에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전역의 피트니스 센터가 영업 중단이 돼서 헬스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홈 트레이닝 수요가 확대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DS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고요. 중국의 대표 데이터 센터 개발 및 운영 업체로 이제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케이션은 이제 데이터 센터 공간과 회선을 좀 임대해주는 재복구라든지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고요. 현재 중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확산 초입 단계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중국 인터넷 데이터 센터 시장도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GDS는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는 카카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산업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에서 보시면 이제 컨텐츠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러닝이라든지 이런 원격 근무, 재택근무, 텔레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톡 자체가 지금이야 사실은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카카오
톡 시작 자체가 언택이라는 거에 언택 이코노미의 핵심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1월달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이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카카오톡 트래픽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톡의 4,500만 MAU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머스 쪽에서의 이제 워낙 이제 그 선물하기나 이제 쇼핑을 통한 이제 모바일 커머스 쪽에서의 성과,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에서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가 웹툰이랑 웹소설 쪽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앱이 이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 쪽에서는 카카오 키즈가 최근에 이제 영어업체인 야나두랑 합병을 통해서 좀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고, 핀테크 쪽에서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언택 경제에 있어서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그 원래 먼저 예, 다음은 이제 유비케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산업 쪽에서 얘기했을 때 이 언택트 쪽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원격 진료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일정 부분 규제가 풀리긴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제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된 수혜자는 찾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원격 의료는 아니지만 의료 쪽에서 이제 언택트 기업을 찾는다면 유비케어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 40% 정도 쓰고 있는 자회사 비브로스가 있는데, 이 비브로스가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똑딱이라는 어플을 하고 있는데, 이 똑딱이라는 어플이 뭐냐면 그 집에서 내가 병원 예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병원 예약을 하면 집에서 뭐 카톡이든 문자로든 대기 인원이 앞에 몇 명이 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제 아프신 엄마들은 이제 애를 다루기도 어렵고 애가 병원에서 2차 감염 발생 우려 때문에 카톡으로 이제 예약을 하거나 비브로스 통해서 카톡으로 연락을 받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던 어플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소아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반 병원 그리고 성인들도 이제 병원을 예약해서 병원의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소아과 위주로 적용이 됐던 이 어플이 이제 일반 병원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이 아이템이 사업화가 안착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요인이 뭐냐면 모회사인 유비케어가 하고 있는 EMR 서비스 때문입니다. EMR 서비스는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해서 환자의 접수 그리고 상태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국내 1위에서 합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가능한데, 이건 또 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월정액 서비스를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 경기가 불확실성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지만, 요거는 의원 수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 한 월정액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의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자회사 비브로스를 통하는 성장성, 포텐셜을 감안한다면 의료 언택트 기업에서는 유비케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비케어가 하는 EMR 시장에서 1등이라 그랬는데 MS로 따지면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한 45% 정도 되고요. 이게 EMR을 또 크게 구분을 하면 종합병원 EM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병원 EMR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 쪽 EMR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제가 EMR은 이제 의원급에서 일반 개인 병원에서 EMR은 이 회사가 45%, 50% 정도 점유율을 가점을 좀 하고 있고, 약국 같은 경우는 2위입니다. 그건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는 약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의원 쪽에서는 1, 그리고 약국 쪽에서는 2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이나 그럼 중형 병원에서는 뭐 다른 업체가 대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삼성의 자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상장사 중에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회사가 이제 그 서울대병원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종합병원을 하고 있고, 중급병원 같은 경우는 또 상장사 중에 비트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비트컴퓨터가 병원의 베드 10베드 이상급 병원을 위주로 그 회사가 1위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R 같은 경우에 하급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 갈 때 EMR 데이터 전송해 주면은 이게 다른 업체의 EMR도 호환이 되나요? 데이터가? 지금 아니면... 이게 아직까지도 법상으로는 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뭐 개인 병원에서 진료받은 거를 이제 의원이 이제 중급 병원으로 종합병원 가서 했을 때 그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송을 해서 서로 호환이 되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의료법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이거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작년부터 지금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시범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플랫폼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그림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호환이 돼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뭐 난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플랫폼이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원급의 플랫폼 표준화 그다음에 중급 표준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표준화가 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해외 기업 자료로 작성됐다가 사실 좀 급하게 국내 기업을 뒤에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언택이라고 하는 게 뭐 계속 추세로 자리 잡을 테니까 이게 아마 추가적인 자료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언택의 컨셉을 보면은 결국 뭐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가지고 좀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쪽 류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은데 그 기존의 그런 테마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라고 뭐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 생긴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있었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감염 위험 때문에 더 이제 집에 머물고 하면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쪽에 좀 집중이나 컨텐츠나 이런 쪽에 좀 많이 포커싱 했다고 하면 이제는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애들 학교 안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또 빠르게 적응을 하고 거기서 사업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기업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자료가 많으니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IT 부품 산업. 네, 샤오미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일단 중국은 80에서 90%까지 생산이 올라왔는데 수요도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도랑 유럽 시장인데 이게 지금 4월이랑 5월이 특히 좀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를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2분기가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중국의 사례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대기 수요가 좀 있어서 회복하게 되면 좀 빨리 올라올 수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유럽이랑 미국, 인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이 워낙 이제 안 좋은 상황이라서 3월부터 좀 영향을 크게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부품 주문 감소가 안 나오고 있어서 2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 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최근 투자자들의 은행 산업에 대한 관심사는 현 주가가 은행 도상 가능성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 마지막으로는 락바튼 밸류에이션이 어딘가, 이런 질문에 이제 주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08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 이 레귤레이터와 은행이 시스템 리스크 통제 를 위해 그리고 대내적 충격 감내를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관리와 이 경영 방침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현재 은행 도산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근 밸류에이션 주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경기 침체 우려와 각종 이 불확실성을 반영 중인 상태로 이 우려가 지속되는 한은 락바튼 밸류에이션, 즉 진바닥 확인은 언제든 경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와 각종 불확실성을 저희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 리포트의 2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롱그로스를 기존 4.3% 평균에서 3.9에서 4.3 레인지로 바꿨는데요. 이것은 2020년 실적 수정에 대부분 기인한 것이고요. 마진은 사실 이제 저희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뭐 피해갈 수 없는 팩트고요.
기존 저희 2019년 대비 9bp 하락하는 뷰에서 이제 14bp 하락하는 뷰로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크레딧 코스트는 기존 38bp에서 42bp로 늘어나서 이 어썸션을 다 합하면 2020년 EPS는 10% 이상 하향 조정이 되고요. ROE는 평균 100bp 이상 희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이 목표 주가는 은행별로 상위 하나 6에서 30% 정도 하향 조정 들어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실적 추정치 변화로 인해 서스테이너블 ROE 가정이 더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할인율 추가 상향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이 목표 주가 하락하는데 이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할인율은 사실은 이 거시 환경 안정성과 가시성 확보가 되면 제거되거나 혹은 축소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스윙 팩터 3개를 딱 요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마진 하락폭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실적 스윙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마진 하락폭은 저희 예상에는 2분기 들어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LF 및 라임 사태로 인한 비이자 수익 위축, 이 부분이 또 큰 스윙 팩터고요. 자산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부분이 크레딧 코스트의 업앤다운을 좀 야기해서 요런 부분이 스윙 팩터고요. 마지막으로는 은행들이 보유한 이 보유 유가증권 평가 손실 여부가 또 1분기 수익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적 주가 조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가능하나 저희는 V-쉐입 리커버리를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시 변수가 안정되기까지는 이 주가 변동성 및 디스카운트 폭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적극적 매도 전략보다는 보수적인 홀드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좀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좀 보니까 정부 측에서 은행의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좀 미루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내부 유보를 늘리고 이 자원을 한계 기업 자금 지원에 쓰라는 뜻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은행 보수적인 뷰에는 계속 보탬이 되는 좋지 않은 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대출 성장이나 여기 뭐 대손율 이런 걸 이렇게 낮췄는데 네.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낮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뭐 보통 얘기할 때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정도 뭐 베이스 정도인가요? 베스트, 베이스, 월스트 케이스 3가지로 놓고 보면 이거는 한 베이스 정도고요. 아주 월스트로 낮추진 않았습니다. 일단 조금 더 심화되고 이 3, 4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더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1분기 실적은 큰 영향은 없고요. 아마 심화된다면 2분기 이후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언급하신 부분이요. 이 결국 지금 관치금융이고 외국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거의 배임행위인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현실화될 가능성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산업은 이러한 디스카운트에 거래되고 있고 그래서 코스트 오브 에쿠티가 상당히 높게 저희가 어썸션에서 목표 주가 산정 시 활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여쭤보겠는데 이 보수적 홀더 전략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일단은 사실 밸류에이션 0.2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가끔들 물어보세요. 저 여기서 팔고 가나요? 라고. 근데 0.2배까지 내려왔는데 파는 것보다는 사실 밸류 스탁이기 때문에 들고 갔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른 기회비용을 여기다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홀드 전략으로 가자. 그렇지만 속된 말로 물타기 하십시오라고 절대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에 신세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서요. 목표 주가 기존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5%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화점, 면세점 하고 있지만 자회사로 소비재, 그다음에 호텔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약간 경기를 안 좋게 본다면은 주가의 탄력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내 소비가 3월 중순을 저점으로 바닥은 찍었어요. 근데 면세점이 지금부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어서 항공편이 지금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갈 수가 없고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외국인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은 이제 그 따이공마저도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분기 프리뷰 말씀드리면요. 뭐 상당히 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백화점 부분은 영업이익 전년 대비 마이너스 50% 보고 있고요. 면세점 부분은 적자 전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삼성 SDI 발표해 주세요. 예, SDI랑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DI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소형 전지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캡티브 쪽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이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 ESS용 전지는 국내 화재 이후 수요 둔화로 부진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용 전지는 YOY 매출 성장은 이제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PH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말고 PHEV 비중 증가로 인해서 믹스 개선, 악화로 이익 개선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제 SDI 기업 가치 상승을 이제 주도하는 게 이제 전기차용 전지인데, 코로나19 우려로 단기 성장성 훼손 우려가 이제 큰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 SDI가 이제 유럽 노출도가 이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림 2번과 그림 3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용 전지 출하량 내에서 유럽 비중이 86%이고 생산 캐파 내에서 유럽 비중이 40% 정도 수준으로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유럽 영향 고려하면 실적과 투자 매력은 크게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유럽 내 코로나19 사태 완화되면 당연히 이제 실적 개선 회복 속도랑 주가 상승 탄력은 이제 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완화된다거나 표 4번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19 발생 중에도 주요 이제 자동차 OEM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28만 5천 원으로 하향을 하고요. 바이 의견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2차 전지 중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2년 연장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당연히 이제 수동적인 산업 발전 정책 중에 하나의 이제 서브시디가 2년 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전기차 성장 자체는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행거리 어디에 뭐 얼마만큼의 이제 보조금의 비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고요. 뭐 당연히 2차 전지 수요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에게는 이제 큰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의 이제 북경기차 합작법인 그리고 LG화학의 이제 테슬라 공장은 예외이겠지만 전반적인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중국 사업 변화는 클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 사이에서 화두는 코스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음식료 화장품 3월 수출입 통계 코멘트 해주세요. 네, 어제 수출입 데이터 나왔고요. 음식료, 화장품 모두 전년 대비 수출 증가했습니다. 음식료 중에서 담배는 예상했던 대로 중동향 수출이 3월부터 재개되며 오랜만에 두 자릿수로 좀 성장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2분기부터 이 중동향 수출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 가서 성장폭이 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면은 성장세가 전년도 베이스가 3월에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증가했는데요. 지난 2월에 신규 인이됐던 삼양식품과 이 수출 데이터는 좀 관련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부에서 식품 수요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 수혜를 지금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이후 수요 급증 사태가 좀 완화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브랜드 선호도 자체가 높은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화장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수출도 예상을 좀 뛰어넘어서 증가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체 수출 그리고 중국향 수출은 월별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주요 업체와 직접 연관성이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 크지 않지만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지 물류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확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 제품의 선호도가 여전히 중국 내에서 그래도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에는 없는데요. 자동차 산업 발표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미국 데이터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3월 데이터 처음으로 발표됐는데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한 30에서 40% 정도 지금 판매가 줄어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지금 현대차가 마이너스 42.4%, 기아차가 마이너스 18.6% 정도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이는 뭐 신차 외에도 이제 공장 가동 상황이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대차는 그 양성 반응 나온 직원 나오면서 18일부터 지금 가동 중단 상태고요. 지금 가동 중단은 4월 10일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부터 지금 4월 10일까지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영향들이 아마 4월 달에 더 이게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4월 달이 조금 더 영향이 클 수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3월, 4월 뭐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안 좋은 숫자들이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제 그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현대가 한 20.9%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기아가 한 6.4%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요 미국이 아니라 어제 나온 글로벌 데이터인데요. 그 3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인 공장 가동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3월 한 3주차부터 거의 모든 공장들이 다 가동 중단 상황에 들어가 있고, 한 4월 중순까지는 지금 다 셧다운 상태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4월 달이 뭐 글로벌 기준으로도 가장 최악의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3월달 쌀만 하더라도 대충 계산해 보면 30%대 중반 감소인데, 뭐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3% 감소 효과잖아요. 네. 근데 연간 자동차 수요 4.1% 감소로 보신 거는 약간 좀 덜 보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뭐 30% 빠진다고 하면 그러면 당장 뭐 6% 정도는 연간에 빠지는 건데. 가정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지금 4월 달까지가 이제 숫자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5월부터는 이제 감소율이 줄어서 하반기 가면 이제 디맨드 메이크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로만 보면 마이너스 4가 좀 아니겠지만,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도 메이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빠지는 거고요. 이제 하반기에 메이크업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마이너스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뭐 소폭 마이너스 보던 거를 이제 더 낮춘 상태고요.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